단순 경비율로 계산한 세금이 예상보다 너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간편장부를 적용해서 신고하는 걸 고려해 보세요. 예를 들어 단순 경비율로 계산한 경비, 즉 비용이 50만 원이 나왔는데 1년간 실제 사업 관련 지출이 50만 원을 훨씬 넘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간편장부 만드는 법은 이 영상에서 설명드리지 않고 추후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미 만들어진 간편장부를 이용해서 홈택스로 셀프 신고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택스 들어가셔서 개인 사업자 인증서가 아닌 개인 인증서로 로그인을 먼저 해줍니다. 그 다음 세금 신고 들어가셔서 종합소득세 일반 신고에 정기 신고로 들어가세요. 제가 먼저 여기다 작성을 해놨는데 새로 작성하기 누르셔서 이미 제출된 신고서를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휴대전화하고 주소 부분이 채워지죠. 그 다음에 기장 의무는 간편정보 대상자.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사업장 명세에서 선택 내용 수정을 눌러주시면 여기가 기장 의무 부분에 간편정보 대상자랑 신고 유형이 단순이나 기준경비로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걸 간편장부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는 화면이 활성화가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선택 내용 수정을 누르셔서 간순경비율, 기준경비율로 들어가 있던 거를 간편장부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지금 인적 용역 소득이 360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로 5,300만 원 정도가 잡혀요. 근데 지금 수익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경비를 다 간편장부 경비를 개인 사업자 쪽으로 다 몰아서 넣어줄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수정할 게 없고 다음 거를 조금 수정을 해줄 건데 매출액은 5,300만 원 우리가 이미 계산된 간편장부로 여기다가 직접 다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세공과금, 지급임차료, 이분은 사업자 대출이 있으셔서 그 사업자 대출 이자를 계산을 해서 여기다 넣어줬고요. 법대비, 기부금이 있죠? 그래서 기부금을 필요금비로 넣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부금 여기다 먼저 넣어주고 그다음에 감가상각비나 차량유지비는 없고요.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이렇게 들어가고 지금 복리후생비로 들어간 게 건강보험료예요. 근데 건강보험료는 보험료 계정을 이용하셔도 되는데 보험료 계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질 않아서 여기 기타의 다른 항목들하고 합산을 해서 넣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눈에 확 띄지 않기 때문에 저는 보기 편하라고 복리후생비에 넣어줬습니다. 운반비 없고 광고 선전비, 그다음에 여비교통비 이렇게 나오고요. 요 기타 부분은 이제 통신비라던가 그다음에 수선비, 뭐 도서인쇄비 이런 것들이 합쳐졌어요. 그래서 97만 원 정도 나와서 결론적으로 이제 경비가 4,200만 원 나왔네요. 그래서 이것을 등록하기를 눌러주시면 이 부분이 원래 필요경비가 처음엔 0으로 돼 있다가 등록하기를 누르면 이제 필요경비가 여기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나타나죠. 그다음에 등록을 다 했으니까 저장 후 다음 이동.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360만 원, 5,300만 원짜리 소득 두 가지로 나타나서 보이는데 저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경비가 들어간 이쪽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 내용, 입력 수정을 눌러주시면 우리가 작성했던 수입 금액하고 이제 경비가 나타나는데 제가 아까 그 기부금은 240만 원 넣어주면서 필요경비로 넣을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기부금 한도 초과액이 나왔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기부금 한도 초과액이 어디서 계산이 되냐면은 여기 6번 있죠.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여기까지 가야지 지금 요 한도 초과액이 얼마가 나오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처음 입력을 하실 때는 여기가 0으로 해서 계속 쭉쭉 넘어가야 돼요. 0으로 해서 쭉쭉 넘어가다가 이제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쪽에서 한도액이 보이면 그 한도만큼만 경비로 넣어주고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에 한도 초과액에 넣어줘야 됩니다. 한도 초과액이 113만 원 정도가 아까 나왔었죠? 이렇게 해서 등록하기 눌러주시고 저장 후 다음 이동. 그리고 여기는 원천징수 세액을 불러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적용하기를 눌러주시면 네, 여기 뜨죠? 떠서 저장 후 다음 이동. 2월 결손금인데 이거는 이제 작년도에 소득보다 비용이 많아가지고 그 금액이 이제 저장이 돼 있었던 거예요.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면서 그 금액을 우리가 이제 불러오는 거예요. 불러와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발생 금액이 있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단기에 공제를 할 거예요. 올해 이익에서 작년에 손해본 거를 빼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잔액이 0이 되죠? 그러면서 등록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 단기 공제액에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2월 결손금 같은 경우에는 있는 분들만 체크를 해주시고 대부분은 없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없는 경우에는 이 화면을 그냥 넘겨주시면 되는데 2월 결손금 여기에도 원래 처음에 이렇게 0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 단기 공제액에 넣었으니까 우리도 여기다가 똑같이 입력을 해줘야 돼요.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 2월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 내가 그거를 이익에서 빼는 게 아니라 따로 환급을 받겠다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환급신청서를 작성을 하는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다 그냥 이익에서 빼버렸기 때문에 환급 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는 본인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인적공제 불러오면은 전년도에 받은 사람들 쭉 나와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변함이 없다 그러면은 하나씩 눌러서 적용하기, 또 하나씩 눌러서 적용하기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출력을 다 시켜주시면 되고, 혹시라도 이제 추가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여기서 추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지금 보험료도 불러오게 하면 불러와져요. 저절로 불러와지고 지금 뭐 근로소득이 없기 때문에 다른 건 특별히 불러올 게 없고요. 따로 지금 뭐 들어간 게 없어요.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 자, 여기서 기부금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입력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려면 확인을 누르래요. 입력하시려면 취소를 누르래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액 감면 대상인 경우에만 취소를 눌러서 입력을 하고, 아니면 확인을 눌러서 넘어가시면 되는데 여기는 지금 할 게 없어요. 그래서 확인 눌러서 넘어갈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음 세액공제 감면 준비금 부분도 따로 입력할 게 없기 때문에 확인 눌러서 넘어갈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입력할 게 있죠. 보시면 요 위에 거는 없고 그 아래 보시면 이제 뭐 자녀세 기본공제 있고 출산한 사람이 있으면 이제 여기다가 체크하시면 자동으로 여기에 떠요. 첫째야 이렇게 누르면 30만 원 뜨죠. 출산이 있으시면 여기다 이제 넣으면 되고, 이제 근로소득이 있으면 이제 여기에다가 쭉쭉 불러오시면 되는데 따로 없고, 여기는 지금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앞쪽에다 다 입력을 했기 때문에 세액공제 기부금 쪽에는 입력할 게 따로 없어요. 표준세액공제 들어갔고, 내려보시면 지금 우리가 전자신고하기 때문에 전자신고 세액공제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준비금 따로 없고요. 기납부세액 명세서는 아까 앞에 적었던 원천징수 세액 그액이 나오는 거고, 자,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 자, 여기도 가산세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취소 아니면 확인이에요. 여기는 이제 할 게 없기 때문에 확인 누를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종합소득세가 87,000원 정도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이분 거 우리가 단순 경비율로 신고하라고 이렇게 안내문 나왔을 때는 32만 원 정도 나왔었는데, 종합소득세가 이만큼 준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간편정보가 훨씬 유리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환급금이 나올 때는 이제 환급계좌 정보 입력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납부할세액이 있는 거니까 따로 입력할 건 없고 종합소득세가 이렇게 나옵니다. 위텍스에다가 이게 넘겨줘요, 자료를. 그래서 동의합니다 하고 신고서 제출. 접수 상세 내용 확인하고, 자, 지금까지 간편장부를 이용해서 홈택스 셀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고,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는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계속해서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